남편의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 손길은 이미 차갑게 느껴졌다. 당신은 이제 아무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평범한 출근길이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나는 임신 5개월 된 아기를 생각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나올 거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후에 도착한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온 사진, 남편과 그의 여동생이 호텔 로비에서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처음엔 믿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가족이니까. 하지만 사진은 더 이어졌다. 침대 위에서 웃는 그들, 그리고 메모, 당신의 자리는 이제 없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대면했다.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임신한 건 타이밍이 안 맞아. 그의 여동생, 내 시누이가 들어오며 웃었다. 언니, 이해해. 오빠랑 나는 진짜야? 그 아이는 필요 없어. 그 말에 내 배를 내려다봤다. 아직 이름도 짓지 않은 아이. 그날 밤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이 시작됐다. 병원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태아의 심장이 멎었어요.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였다. 대신 그들의 얼굴을 새겼다. 남편의 이름은 민준, 성공한 변호사, 시누이는 혜진,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야심가.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결혼 후 내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으로 내가 받은 주식과 재산. 민주는 그걸 관리하며 점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혜진은 그걸 도왔다. 이제 그들은 나를 버리고 서로를 선택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서명만 해, 민준이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침묵했다. 회사에서, 집에서, 모든 곳에서.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 이 속으로는 달랐다. 매일 밤 그들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내 아이일까? 임랭콩 큐도옥 AI.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행복은 내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였다. 하지만 복수는 즉시 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관찰했다. 먼저 그들의 일상을 파악했다. 민주는 로펌에서 매일 늦은 밤까지 일했다. 혜진은 그의 비서처럼 붙어 다녔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 아니었다. 로펌 내에서 소문이 돌았지만 민준의 지위 때문에 수깁을 열지 않았다. 나는 이혼을 수락했다. 서류에 서명하며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 둘이 그 말에 민준이 의아해했다. 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안 괜찮아? 새 출발이잖아. 이혼 후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내 직업은 PR 전문가. 사람들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일, 그 기술을 이제 나 자신에게 썼다.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렸다. 여행, 친구 모임, 새로운 취미.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지 않았다. 강한 여자야,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밤에 나는 그들의 SNS를 스토킹했다. 민준과 혜진의 커플 사진, 여행지에서의 행복. 그걸 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하지만 점점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야. 서서히 스며드는 독이야.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민준의 로펌은 대기업 클라이언트를 다뤘다. 그중 하나가 내 아버지의 옛 회사였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이용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익명으로 로펌에 제보했다. 민준 변호사가 클라이언트 자금을 유용하고 있어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민준은 불안해했다. 나에게 연락 왔다. 너 짓이야.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난 바빠. 그는 믿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약한 전처로 보였으니까. 혜진은 더 영리했다. 그녀는 나를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그녀가 말했다. 언니, 왜 그래?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거짓 미소 뒤에 숨긴 야심. 혜진아, 너 정말 오빠 사랑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야.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약점을 봤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의 지위를 사랑하는 거지? 그날부터 나는 혜진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녀는 장학금을 부정 수령했다. 증거를 찾는데 한 달 걸렸다. 익명으로 그녀의 상사에게 보냈다. 혜진 씨의 학력 위조 의혹. 로펌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혜진은 패닉에 빠졌다. 민준에게 매달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심장은 점점 차가워졌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 아직 인간이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유산의 아픔이 나를 밀어붙였다. 그들의 행복을 빼앗는 게 내 유일한 구원이었다. 이제 복수는 본궤도에 올랐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움직였다. 민준의 로펌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소문이 퍼지면서 클라이언트가 하나둘 빠져나갔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술에 빠졌다. 혜진은 그를 위로하며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가 공공연해지면서 로펌 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내 PR 경력을 이용해 언론에 팁을 줬다. 유명 변호사의 불륜과 자금 유용 의혹 기사가 나왔다. 민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혜진과 싸웠다. 나는 그들의 통화를 도청했다. 불법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민준의 외침. 혜진의 울음. 그 소리가 내게 위안을 줬다. 하지만 나 자신도 변했다. 밤에 악몽을 꿨다. 유산된 아이가 나타나 엄마, 왜? 라고 물었다. 나는 깨어나서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곧 멈췄다. 울음은 약함이야. 나는 더 강해져야 해. 친구 하나가 걱정하며 물었다. 너 괜찮아? 요즘 이상해. 나는 웃었다. 그냥 바빠. 혜진의 학력 위조 조사가 깊어지면서 그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그녀가 나에게 연락 왔다. 언니, 도와줘. 이건 오해야.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내가 왜? 내가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우린 가족이었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 너희가 내 아이를 죽인 가족. 그녀가 창백해졌다. 그건 사고였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용서할 뻔했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떠올렸다.
병원에서 그녀의 웃음. 필요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스로 해결해 집으로 돌아와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자금 유용은 사실이었다. 내 아버지의 유산을 빼돌린 기록. 나는 그것을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민준은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유명 변호사, 횡령 혐의 이혜진은 증인으로 불려갔다. 그녀는 민준을 배신했다. 모두 오빠 짓이었어요. 법정에서. 그들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감옥에 갔고 혜진은 직장을 잃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아?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 매일 거울에서 보는 얼굴은 낯설었다. 너 누군데? 물었다. 대답은 침묵. 그들의 고통을 보며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혜진이 새 직장을 구하려 할 때 나는 방해했다. 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녀의 평판을 망쳤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점점 고립됐다. 민준의 재판에서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전처로서 그의 행위를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봤다. 쇠약해진 모습.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나는 무시했다. 당신은 가치 없어. 내 말이 그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주저했다. 이게 맞아? 아이의 복수를 위해 나 자신을 잃는 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준의 운명은 결정됐다. 유죄 판결. 5년형. 혜진은 자유의 몸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죽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려 했지만 나는 그걸 막았다. 그녀의 새 주소지를 알아내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 여자, 남의 남편 뺏은 년이 그녀는 고립된 채 살았다. 나는 이제 그들의 고통을 즐겼다. 매일 그들의 소식을 확인했다. 민주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혜진에게 보냈다. 오빠가 너를 원망해. 그녀의 반응을 상상했다. 분노, 절망. 내 심리는 점점 왜곡됐다. 처음엔 정의였다. 하지만 이제 쾌감이었다. 그들의 고통이 내 빈자리를 채웠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했다. PR 전문가로서 위기 관리의 달인이 됐다. 아이러니하게 그 기술을 내 복수에 썼다. 혜진이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나를 불렀다. 언니, 왜? 병실에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 너희가 왜? 내가 되물었다.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아이 때문에 그 말에 내 심장이 찔렸다. 하지만 밀어냈다. 늦었어. 그 후 나는 더 잔인해졌다. 민준의 어머니, 내 전 시어머니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아들을 동정했다. 나는 그녀에게 증거를 보여줬다. 아들이 당신 재산도 노렸어요. 그녀는 충격받아 민준을 버렸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내 안에 갈등이 생겼다. 밤에 아이의 환상이 나타났다. 엄마, 그만해. 나는 외쳤다. 너를 위해.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를 위해였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위해. 혜진이 새 남자를 만났다. 나는 그걸 파괴했다. 남자에게 그녀의 과거를 알렸다. 조심해. 그녀는 파괴자야. 그는 떠났다.
혜진은 다시 무너졌다. 이제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들이 반격할까? 민주는 교도소에서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내 증거가 완벽했다. 그는 실패했다. 내 삶은 외로웠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변했어. 그 말에 웃었다. 변해야 살아. 민준이 출소했다. 3년 후 가석방. 그는 변했다. 쇠약해진 몸.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나를 찾았다. 대화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왜 그랬어?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한 건 범죄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범죄? 너희가 내 인생을 훔쳤잖아. 그는 증거를 내밀었다. 내 제보 기록. 이걸로 널 고소할 수 있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영리했다. 교도소에서 준비한 거였다. 혜진도 나타났다. 그녀는 회복했다. 새 직장, 새 삶. 언니, 그만해. 우리도 고통받았어. 그들의 눈에 결의가 보였다. 이제 그들이 복수할 차례였다. 나는 방어했다. 내 네트워크를 동원해 그들의 움직임을 막았다. 하지만 피로했다. 매일 불안에 떨었다. 이게 끝이야, 물었다. 민준의 고소가 시작됐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모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의 변호사가 날카로웠다. 당신의 동기는 복수잖아요. 배심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혜진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가 날 괴롭혔어요. 그녀의 눈물. 연기였지만 효과적이었다. 내 심리가 흔들렸다. 내가 잘못한 거야. 밤에 자문했다. 하지만 떠올렸다. 아이의 울음. 아니, 그들은 가치 없어. 재판은 길어졌다. 나는 증거를 조작했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민준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추가 횡령 증거. 그것으로 그를 다시 압박했다. 혜진이 포기했다. 그만할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너도 망할 거야? 긴장감이 고조됐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인생이 다시 무너질까 두려웠다. 재판이 절정에 달했다. 민준의 증언 날 그는 말했다. 그녀는 괴물이에요. 복수로 우리를 파괴했어요. 법정 안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그를 노려봤다. 너부터 괴물이었어.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다. 내 조작이 드러날 뻔했다. 하지만 운이 따랐다. 그의 추가 증거가 위조로 판명됐다. 민준은 다시 유죄. 추가 형량. 혜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가 자살했다. 뉴스에 나왔다. 전 변호사 여동생, 극단적 선택. 그 소식에 나는 얼어붙었다. 내 탓이야. 하지만 곧 밀어냈다. 그녀 선택이야. 민주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너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 공허만 남았다. 매일 거울을 보며 낯선 얼굴. 너 누구야? 회사에서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관계는 없었다.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밤에 아이의 환상이 왔다. 엄마, 집에 가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행복을 보며 부러웠다. 이게 내 인생이야?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홀로 앉아 창밖을 봤다. 민주는 감옥에서, 혜진은 땅속에서. 나는 자유지만 포로였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복수가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파괴?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렸다. 이게 옳았을까?